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아파트인데 기본적인 건데요. 채무자의 배우자는 임차인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채무자의 배우자인지 안전한 권리 분석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예의를 차리시는데요. 대부분 기본적인 질문이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경남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지금 리치왕님이 이혼하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교육 시간에 이런 말을 하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기타 사항에 본건 전입신고된 김대진님은 채무자의 배우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일단 경매지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같은 전입세대라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혼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면 임차인이 될 수 있죠. 이 물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 물건하고는 관련이 없고, 만약에 전처다, 지금 전입돼 있는 사람이 전처 또는 전 배우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집에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임차인이 우리가 인수해야 될 임차인이냐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보통 전 배우자라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배우자입니다. 이 설정 후에 아마 협의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혼이 이루어졌으니까 전 배우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될 수 있으나 선순위 임차인은 될 수 없겠죠. 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부부였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감안하셔서 권리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장을 가보니 저 땅을 자기네 앞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낙찰후 지료 청구를 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자, 이건 뭐 열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어떤 집에 앞마당으로 쓰고 있다. 그럼 지료 청구가 가능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네 라고 답변 드립니다. 지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투자 가치가 있냐? 이거는 아예 별개입니다. 그게 지료 청구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별개로 두고, 거기에 현재 가치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앞으로 그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 미래 가치가 있는지, 그걸 따져서 투자 가치를 하는 거고, 지료 청구는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왜?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남이 쓰고 있다는 점, 또는 난 굳이 안 써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면 좋은 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낙찰자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지만 투자 가치와 지료 청구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료 청구는 가능하나 투자 가치는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현재 가치보다 얼마나 싸냐, 앞으로 변화될 무언가가 있느냐,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에 있는 토지인데요.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2043년 12월 28일? 하여튼 뭐 2043년인가 봐요. 옆에 소멸이라고 적혀 있는데 낙찰받으면 소멸입니까? 보지 않고 설명드립니다. 소멸됩니다. 이게 이렇게 30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2043년 12월 27일까지죠. 일반 매매에 있어서는 이걸 말소를 안 시켜주면 2043년 동안까지 이 땅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없습니다. 남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는 이 경매에 대한 법에 의해서 뭐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거기 밑으로는 말소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43년이 아니라 총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있어도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전이며 선하지입니다.
고압선 밑에 있는 걸 선화지라고 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농지원부는 수정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볼게요. 옥수수 농사를 짓다가 추후 작은 사무실 하나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상 지상권 2건이 존재하는데 선화지이고 지상권이 있어도 대출이 나오는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지상권이 1순위죠. 1992년부터 이제 인수라고 써여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선화지, 즉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다가는 뭐 특별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즉 건축물 같은 거 짓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옥수수 농사 짓는 건 당연히 되고요. 추후에 작은 사무실을 건축하고 이런 것도 이 선화지 밑만 아니라면 작은 사무실이라고 하셨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압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그 밑에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농림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구역들은 일반적으로 농사만 지세요 라는 구역입니다. 이 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즉 지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니 지역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요건 보통 농사만 지세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농사에 관련된 거라면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화성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걸 원칙으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농사만 지세요. 농사에 관련된 것 정도의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작은 사무실은 농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대답을 원하신다면 시청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보호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농사만 지세요. 농사에 관련된 건물도 허가 내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더 센 거죠, 이거보다. 보호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물건인데 경사가 있는 곳이래요. 건물을 지을 때 지하로 해서 지을 수 있을까요? 사진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건물이래. 땅이 있는데 약간 저지네요. 경사도 있고. 자, 저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 여기가 낮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하를 1층처럼 뽑아서 용적률이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같으신데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건 취소할게요. 될 것도 같아요. 이렇게 경사가 돼 있으면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하고요. 이쪽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1층이에요. 그럼 처음 설계를 넣을 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를 지하로 빼서 사실 출입은 일로 하게끔 해서 사람들 인식은 1층으로 하고 허가는 지하로 내서 용적률에서 빠지겠다.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는 언덕길을 굉장히 안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언덕길에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오히려 언덕길을 좋게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분들도 계세요. 따라서 저는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산의 사상구청 앞에 설계 사무실 있죠? 거기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들려보세요. 여러 군데가 모두 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불가능한 이유가. 그 불가능한 이유를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학교 법인의 물건입니다. 일반인이 경매를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개인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인수할 수 있다면 이런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의료, 학교 이런 거에 대한 사익이 아니라 공익으로 된 법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유자 이름만 봐서는 이게 공익인지 사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양시에서 관할하나 구청에서 관할하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시청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공익법인인지 사익법인인지 확인해 보시고 공익, 그러니까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공익이죠. 그런 법인들은 개인이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힘들다는 건 본인이 그러한 공익법인이 있어야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고 취득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익법인으로서 누구나 다 사고팔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런 뭐 이게 미술관으로 쓰고 있든 학교로 쓰고 있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합한 용도로 바꾸셔갖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공익용인 복지법인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원하신 대로 쓰셔도 된다. 그렇다면 이건 취득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답변 드렸습니다. 자, 포천에 있는 근린주택이라고 나왔고 일단 뭐 주유소라고 하는데 주유소 맞나요? 이 물건은 하나 조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은 이런 겁니다. 여기가 토지 면적이 255평인데 지금 2억 6,600이에요. 약 100만원, 평당 100만원 꼴인데 이 동네가 가보니까 100만원이면 뭐 어떤 땅도 다 살 수 있어. 그러면 이걸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게 없겠죠. 근데 이 동네는 뭐 300만원이야. 그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유소 용지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변경도 가능하고 철거하고 다른 걸 지어도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주유소가 오래된 것들은 주유 기름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땅이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하고 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건 255평이라면 1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치 10억짜리 임차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2억 6천이 아니라 12억 6천이 돼버리는 꼴도 있습니다. 그럼 그 토양오염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 주유소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그 지역의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소방서에 토양오염 정도나 또는 여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하는 것처럼 동사무소를 가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 가셔서 그 토양오염에 대한 걸 확인해 보시고 아예 안 돼 있다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 부동산 가치만 생각하시고 그런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감안하시고 입찰 하셔야 된다는 점을 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을. 어느 정도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토양오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러 경매를 넣은 그런, 그리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낙찰받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천에 있는 임야인데요, 가등기 업체가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듯 하대요. 가등기가 어딨나 이렇게 보니까 농업회사 법인 순푸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가등기를 해놨어요. 권리분석상에 문제가 없죠. 근저당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됩니다. 가등기권자가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저 가등기는 사라질 테니까 그 가등기권자, 즉 매매 예약을 한 가등기권자한테 다시 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건 좋은 면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그 가등기권자가 자기가 말소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에 입찰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한테 경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권리 분석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예상이 드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가 포함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도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요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 쪽이 경매가 안 나왔어요. 일부 요거 하나만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냐 또는 안 된다는 의미가 건물을 못 짓는 거냐, 건물을 못 지면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냐, 또는 이게 개인 도로로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뭐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면 일반 사도냐 이렇게 둘로 나누자면 이거는 읍사무소가 아니라 시청에 가셔가지고 건물을 질 수 있는 도로냐 아니면 건물을 지려면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 도로냐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만약에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아니다 동의 받아와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반맹지죠. 현황은 도로가 있으나 사실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자,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이미 있습니다. 과거에 동의를 해줬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도로로서 누구나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것도 그냥
누구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만약에 사적인 도로라면 이거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도 준공 낼 때, 즉 사용 승인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고, 나아가 이 건물은 경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건물주와 저 도로의 주인은 과거에 합의를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친하지 않을까, 또는 돈 같은 게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건물을 지료 청구나 도로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땅 남아있는 건 별로 없고 다 건물 올라가 있으니까 지료 청구나 철거 청구로 인해서 그걸 시작으로 도로를 푸는 방법을 협상의 카드로 꺼내드시면 반드시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임장을 가보니 6가구 정도가 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지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만약에 이 땅을 낙찰받으면 지료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게 경매가 나온 거예요. 도로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라면 싸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고 원칙대로 해결한다면 지료 정도는 받아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료를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6가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한 소송 하나당 300만 원만 치더라도 1,800만 원입니다. 한국까지 하면 3,600만 원이고요. 제한거하면 또 곱하기 1,800이 되겠죠. 근데 이 부동산은 낙찰가가 1,600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억 6천이나 16억이나 이렇다면 그 소송 비용이 일부일 거지만 1,600만 원이라는 건 낙찰가보다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료를 받아야 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은 알고 계시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 짓는 바입니다.